안녕하세요. 매일국어 김나연 교육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매일국어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동안은 계속 대면으로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현장에서 뵈다가 단절이 됐죠. 지난주부터 또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라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원장님들을 만나뵐 기회를 만들고 또 소통을 해보고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설명의 내용으로 진행은 하는데 또 학원장님들이나 뭐 지금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매일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나 그리고 아이들의 독해 훈련에 대한 부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긴장을 풀 만한 얘기들을 생각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머릿속에 하얘져서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금 몇 분 정도 참석하고 계시죠?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처음이라 조금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이 이렇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혹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내가 내일 일어나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어제 그저께까지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누구보다 지금 가혹한 현실을 맞고 있는 그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해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2월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6개월 반년이 흘러갔는데, 아이들이 2학기 온라인 수업을 또 진행을 했잖아요. 어머님들 그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힘드셨죠. 2월 달에는 사실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뭐 한 2주 정도 쉬었다 개학을 하겠거니 또는 뭐 한 달 정도 조금 방학이 연장되었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다 보니까 되게 유행어가 하나 생겼죠. TV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이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돌밥 이런 유행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행어가 있었는데 혹시 이 유행어 아시나요? 확진자. 자, 지금 보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확진자 계시지 않을까요? 네, 확진자라는 의미가 코로나 시대에 되게 무서운 말이었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였죠. 확진자. 네, 살이 확 쪘다고 그래서 확진자가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이 확 찔 동안 같은 워딩의 의미가 2가지로 쓰이는 이런 것이 또 어떤 글의 흐름이나 그 어휘의 뜻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늘 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자, 일단 초중고 학습 실태조사 뉴스를 좀 차용한 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만약에 학기 중에 온전하게 수업을 진행했다면 한 9시간 정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과목을 9시간 동안 쭉 연장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수업도 듣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확 축소됐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아이들이 학습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 저도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조카가 둘이 있는데 저희 올케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지난 3월 정도였나? 언니, 애들한테 매일매일 영화를 2편씩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 했어? 그래서 문제집을 더 사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집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고민이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무엇인가를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하는 학습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푸는 문제집의 양은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시간 정도 집에서 공부를 하는 가정학습 중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시간,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이상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냐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온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으로 어떤 학습지를 푼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온전한 학습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지지난주인가 SBS에서 혼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저희 매일국어 학부모 설명회이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게 송출이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제가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재미난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런 방송에 차용된 온라인 영상들을 지금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그 화면에 나왔던 것을. 자, 홍콩시대에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중학생 아이들이죠. 아침에 땡땡 엄마가 막 침대에서 애를 막 일으켜서 자, 빨리 가서 온라인 출석 체크해. 그래서 이제 책상까지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앉아서 출석 체크하고 이제 그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켜죠. 거기 앉은 그 남자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48분? 너무 긴데? 오반데?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학습이 시작된 지 채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이제 졸기 시작하죠. 끄덕끄덕 졸다가 잠을 못 이겨서 이렇게 끄덕끄덕 졸고 있으니까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자니? 앉아요. 이런다고요. 그런 학습 패턴들이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 가정에서 저거 내 아들 얘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으로 어떤 강의를 보는 것, 한쪽 방향으로 일방향으로만 송출이 되는 단편적인 영상을 시청하기, 그냥 단순히 시청하기 또는 단순히 읽기식의 수업은 그 아이들의 실제로 학습적인 흡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 영상을 볼 때에는 그 영상을 보는 동안은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다라는 메타인지의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시대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분들을 다 어머님들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혹시 요리 책을 보고 요리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요즘에는 4차 산업시대이고 또 영상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떤 요리를 하나 하실 때에도 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검색을 하시죠. 자, 오늘이 이제 시아버니 생신이라서 내가 갈비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설탕 비율이 어땠더라?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인터넷을 켜고 영상을 켜시겠죠. 주로 많이 켜시는 영상이 뭐죠? 요즘에 하루는 주부로 부리고 하루는 파더로 불리시는 그분 있잖아요. 하루는 주부였다가 하루는 파더가 되시는 분, 네, 그분 영상 많이 살펴보실 거예요. 백정원 선생님 영상을 이제 찾았습니다. 갈비찜. 그럼 거기 쭉 나오죠. 재료 손질은 이렇게 하세요. 핏물은 몇 시간을 빼세요. 설탕과 간장의 비율은 이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 요리하지 말고, 보고 요리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레시피를 한번 쭉 정독해서 읽고, 그 화면을 다 보고 덮으세요. 덮고 난 다음에 그 갈비찜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볼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영상 자료를 덮는 순간 그 지식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레시피를 보지도 않고 이 갈비찜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메모를 좀 했다면 어땠을까요? 갈비찜을 만들 때 핏물을 빼는 시간은 몇 시간 적어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은 뭐 간장과 비율은 한 컵 1대1 이런 식으로 메모를 간단하게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유용한 정보, 유의미한 정보를 메모하셨다가 싱크대에 이렇게 붙여놓고 요리를 하신다면 아마 그 갈비찜을 백종원의 영상 레시피 없이도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강의식 수업이나 일방향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떠들기만 하고 아이들이 보기만 하는 형태의 인터넷 강의는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필요한 것은 지금 뭘까요? 그 내용을 아이 스스로 요약해 보는 형태의 학습입니다.
자, 이 학습이 없다면 메타인지가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른 사고력의 학습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책에도 많이 인용이 되었던 자료인데 교감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에 대한 테스팅이었어요. 이걸 몸에 부착하고 학생들 몸에 부착하고 실험을 해보았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실험을 하거나 또는 뭐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또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뇌신경이 이렇게 뇌파가 움직여요. 그런데 뇌파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멍 하고 있는 상태인 구간이 바로 TV 시청을 할 때입니다. TV 시청을 할 때는 사고가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TV 시청을 할 때랑 똑같은 학습 패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수업을 할 때 일어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나 그 수준에 관계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액션 없이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눈이 스르르르르 감겨버리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추려서, 압축해서, 요약해서 그 다음에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압축해서 요약한 내용의 정보와 지식이 입으로 나올 때 스피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글로 쓰면 논술이 되는 것이죠. 형태, 아웃풋의 형태는 다르지만 아웃풋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한 지식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요약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